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오늘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을 명시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네, 개정안 시행으로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정비용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ASF 발생 지자체의 방역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간 연장과 ASF 발생 지자체의 방역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서입니다. 기존의 정부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최대 6개월분의 생계 안정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생계 안정비용이 너무 적다는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6개월분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생계 안정비용은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 최대 월 337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된 생계 안정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개정해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김포 연천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ASF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펼치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가했던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나 매모를 하면 관련 방역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만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ASF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입된 통제초소 운영비의 절반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기존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한해서만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건 ASF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와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ASF 발생 이후 정부가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지의 돼지 전체를 수매 또는 살처분하자 해당 지역의 양동농가와 지자체는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대한한돈협회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살처분을 당하는 농가들은 예산값이나 사료가격이나 정책 자금을 갚을 상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안정 자금이나 생계 안정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농가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돼 대다수의 피해 농가들이 강화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보상책과 거리가 멀다는 농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이나 메디푸드, 친환경 식품 등 맞춤형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5대 식품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확정하고 5대 유망식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식품 분야는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식품입니다. 정부는 5대 식품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를 지난해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원, 2030년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 수도 지난해 5만 1,000개에서 2030년까지 11만 5,8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유망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 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메디푸드, 고령 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와 같은 맞춤형 특수식품은
초기 시장 형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메디푸드의 경우 식품 공전상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노인에게 고령 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체식품은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로드맵 마련과 세액 공제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이끌 계획입니다. 펫푸드 분야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기능성 식품은 국내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확장과 신사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됐다면 일반 식품이더라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혼합 및 소분 포장 허용을 추진합니다. 간편식품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 세제 지원 마련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 유형이 신설됩니다. 친환경 식품의 경우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원료 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출식품 분야는 한류와 연계한 물류 및 홍보 지원으로 신남방, 신북방으로의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한류 문화축제와 K푸드 박람회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를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가운데는 농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김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은 농업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편식품과 친환경식품 육성 정책은 농민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식품 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2012년 448만 톤에서 2017년 538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간편식품 육성 대책 주요 내용은 농어업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간편식품의 원료인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기업 간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고 중개 알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이 충남 아산시와 함께 즉석밥 전용 미곡 종합처리장 RPC를 설립해 연간 10,000톤 규모로 즉석밥용 쌀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의 선도농협이 맡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식품 기업에게는 안정적으로 좀 원료를 공급하고 또 우리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재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이 기업과 농업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늘려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위생과 품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은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해 판로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농가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인증제와 표시제가 개선되는 것. 기존에는 원료의 95% 이상을 유기농산물로 써야 가공식품의 주 표시면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원료의 70% 이상만 유기농산물을 사용해도 유기농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농가들로선 홍보와 판매에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인증제가 시행됐지만 내년 9월부터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됩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에게도 가공식품의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보전이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다소 낮아 아직까지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 식품 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농식품 벤처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화 자금 지원 단가를 올해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역시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61곳에 9,911억 원이 투입된 농식품 펀드를 내년에는 67곳, 1조 763억 원까지 추가 조성하고 기업 유형별로 매칭하기 위해 펀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간편식 원료 공급을 원하던 농가들과 친환경 농업의 저변 확대를 바라던 농가들, 그리고 청년 창업농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곡물 중 귀리에만 들어있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리에 있는 독자적인 성분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남대 의과대학과 함께 귀리의 아베난스라마이드 물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전 세계 치매 환자의 60-70%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추산되며 이는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를 손상해 기억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쥐에게 2주간 아베난스라마이드 C를 먹인 결과 해마에서 억제됐던 기억 형성 기능이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험 대상 쥐는 행동평가에서도 정상 수준의 기억력을 보였고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공격적인 행동도 완화됐습니다. 아베난스라마이드는 현재까지 보고된 곡물 중에 유일하게 귀리에만 있는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산 품종인 대양은 아베난스라마이드 C 성분이 그램당 평균 89.8 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국산 귀리나 수입산 귀리 가공 제품보다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국내 육성 품종 중에 대양 품종이 있습니다. 이 대양 품종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베난스라마이드 C 항치매 활성이 높은 물질이 고함유되어 있는 분해물을 제조하였고요. 향후 안정성 평가나 그다음에 기별 인증형 원료 등록을 통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내 및 미국과 유럽, 중국에 특허 출원하고 최근엔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귀리의 지난해 수입량은 4만 5천 톤으로 2013년보다 911%나 늘었으며 국내 생산량과 비교하면 15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국내 소비 증가로 국산 귀리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국산 귀리 품종의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을 풀이해보면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조상 대대로 옛날부터 행해지던 것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더 쉽고 더 편하게 바뀌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을 고집하며 엿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현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공기 맑고 물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원주 치악산 아래 전국 8도에서 알아준다는 명물이 있다는데요. 이 동네에선 이것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간첩 맞아요. 맞아. 이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다 아시던데? 더 유명하시던데? 이분이? 예, 명인이시잖아.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 명인을 탄생시킨 그 명물은 바로 엿. 이곳의 엿이 특별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또 그 시어머니 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김명자 대표는 무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가업을 잇겠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시집 와서 한 게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배운 거 제가 뭔가는 하면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간의 수공업처럼 만들던 집안 대대로의 엿이 본격적인 상품으로서 빛을 본 건 처음 집안에서 엿을 만든 지 100년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5대 계승자 김명자 대표가 1999년 상표 제조업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보따리에 이고 가서 판매하고 시장에 가서 그냥 팔고 오고 이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판매하러 갔는데 저희가 상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하자면 불량식품으로 된다는 거예요. 난 기가 막혀갖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공장화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100년을 이어내려온 전통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재료부터 모두 100% 국내산을 고집하는데요. 쌀은 지역 내에서 공수해오고 옥수수는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엿의 맛을 좌우하는 보리싹도 봄, 가을 보리를 사서 며칠을 말려가며 일일이 싹을 틔우는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김명자 대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단 그저 배운 대로 묵묵히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님들이 다 국내산만 썼잖아요. 농사를 지어 갖고 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국내산을 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거를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가 하는 거 고생해서 하는 걸 그 완성품으로 내서 판매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죠. 무쇠 가마솥에 잘 기른 보리싹을 넣고 여기에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놓은 쌀과 옥수수를 곱게 갈아 넣은 다음 물을 가득 채워서 끓이기 시작하면 황고련 만들기에 고된 작업이 시작됩니다. 좋은 재료와 전통외에 더해지는 건 정성. 젓고 또 젓기를 3시간. 이렇게 완성된 엿물은 또다시 밤새 졸여가며 끓이는데요. 타거나 눌어붙지 않게 가마솥 옆을 지켜야 합니다. 힘든 작업인 만큼 부부가 도와가며 정성을 보태야 꼬박 24시간 만에 황고엿이 완성됩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 맛있다. 난 너무 단 거 싫어하거든. 잠을 설쳐가며 만드는 고된 일이지만 맛있다는 손님의 한마디에 보람을 느낀다는 김명자 대표. 그녀가 가마솥 앞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조상님들이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3년 전부터는 부모님의 뒤를 잇기로 한 아들에게 황골엿의 비법을 전수 중인데요. 처음엔 힘든 길을 따르겠다는 아들을 반대도 했지만 아들의 진심에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야, 엿 먹어. 이러면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맛있는 거 빨리 줘. 나도 먹고 싶어. 라고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고 싶은 게 제 큰 욕심이고 목표입니다. 또 다른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황고엿. 이제 황고엿은 5대를 넘어 6대로 이어지며 오늘도 변함없이 그 맛을 이어갑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도내 학교급식에 도내에서 재배한 친환경 콩을 원료로 한 경기 친환경 콩나물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내년도 필요 예상량인 90톤가량의 친환경 콩나물 콩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수매 품목을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학교급식의 건강한 먹거리 확대와 친환경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공급이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증대하고자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충북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수출 시책 추진 성과와 수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증진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외 수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도청 세미나실에서 2019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교육 추진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식생활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 총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우수 사례 발표,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회째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올해엔 지난해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당도가 높은 제주형 신품종 만감류 2품종을 이달과 내년 3월에 품종 보호 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원 예정인 2품종은 성숙기가 12월과 1월로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황금향과 레드향에 비해 당도가 높으며 황금향에 비해 껍질을 벗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 농기원은 출하기인 12월과 2월의 품질 등을 평가한 후 품종 보호 출원할 예정이며 이후 우량 묘목을 생산해 농가 실증 재배와 종묘업체 통상 실시 등을 거친 뒤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